2021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모두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마침 오늘 매일신문 1월 1일자 신년 특집에 위드 코로나 시대 지성들로부터 듣는다라는 특집란에 제가 초대가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2021년에 대한 전망과 이슈들을 이야기해서 오늘 그것을 유튜브로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는데요. 소프트웨어 회사인 어도비라고 해서 우리 PDF 파일을 여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죠. 이 어도비가 2020년을 실행 취소 단축키를 의미하는 컨트롤 C, 그러니까 이 단축키 한마디로 표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2020년이 다 캔슬이 됐잖아요. 취소되었죠. 코로나 인해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필요했습니다. 레트로 아실 겁니다. 과거로의 핵이죠. 그래서 레트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트로의 저는 부활과 배신이라고 이번 2020년을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우리 많아졌죠. 왜냐하면 코로나에서 집콕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신문, 방송 같은 어떤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의 열동률, 시청률이 올라간 것은 레트로의 어떤 부활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레트로의 부활이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들 집에만 있으면서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또한 개인주의, 탈중심화였던 트렌드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정부가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은 어떤 포스트의 시대였는데 우리 포스트 담론의 특징이 작은 정부, 개인주의, 탈중심성 이런 것이었는데 방역이 최우선시 되면서 오히려 큰 정부가 소환이 돼버렸죠. 이런 큰 정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방역을 사실은 상당 부분 성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정부가 정말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씹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을 레트로의 부활과 배신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과 그 이후가 어떠한 사회일까? 완전히 구별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많다고 매일신문에서는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해서 저는 팬데믹으로 사실 디지털 기술이 아주 크게 발전을 했어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 흔히 얘기하는 CPS라고 얘기합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통합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디지털로 인한 이 초연결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우리는 2021년도에 커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당장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죠. 5G, 우리 스마트폰도 이제 새로 바꾸려면 다 5G로 바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5G 전파를 통해서 확산되니까 이 5G를 우리는 부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영국에서 있었죠. 지금 사진에도 보면 팬데믹인 5G를 통해서 생겼다. 왜냐하면 전 지구를 감옥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 지구를 감옥화. 왜? 5G 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을 많이 보급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꼼짝달싹 않게 집콕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5G 전파는 다른 전파와 달리 인체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또한 팬데믹을 불렀다라는 5G 음모론이 영국에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디지털사에 대한 저항과 거부는 결국은 기술로부터의 해방, 인문주의의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한국의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드는 스윗 홈 같은 데 보면 정말 이런 기술로부터의 해방, 인문주의의 강화가 새로운 디지털에 대한 역작용으로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휴머노믹스, 또한 사람 중심의 어떤 민주주의를 이끄는 휴먼 크러쉬 같은 그런 움직임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가 대표적인 뉴 로멀로 떠나놨죠. 그래서 뉴 로멀의 세상은 우리 화상회의, 재택근무. 제 딸도 이제 2021년도에 6살이 되는데 제 딸도 친구하고 지금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같이 화상으로 계속 놀고 있어요. 왜냐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처럼 화상회의가 그렇죠. 대한민국을 휩쓸었고 전 세계를 휩쓸었고 대면 근무와 재택 근무가 섞인 하이브리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먼저 재택근무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신뢰도가 좀 약간은 이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문조사를 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대답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일탈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론조사에서 항상 대답을 할 때 어떤 대답이 정답일까라고 생각하고 정답을 말하는 경향이 있죠. 재택근무의 생산성도 내가 재택근무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마치 내가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의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일단은 그 신뢰도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재택근무가 무엇이 문제냐면 모두를 플랫폼 노동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왜?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는 이 장비들 다 개인이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가정의 여러 자원들을 많이 사용하죠. 수도근무도 사용하고 전기료도 사용하고 그렇죠. 이런 거 다 개인이 그 경비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재택근무 뉴 노멀의 시대는 플랫폼 노동자로 만들어 버린다. 모든 문제가 개인에 기속되면서 하향 평준화가 우려됩니다. 전통적으로 또한 여성의 공간이었던 가정, 물론 이제 가정이 여성의 공간에서 가족의 공간으로 바뀌었는 것은 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의 공간인 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코로나의 집콕 생활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가사 부담이 늘어났고요. 공간을 둘러싼 어떤 갈등, 왜냐하면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렇죠. 공간의 어떤 서로 간의 주도권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오프라인의 보조 역할에 머물렀던 온라인 교육, 그렇죠. 인터넷 강의 등도 팬데믹 하두로 또 떠올랐죠. 그렇죠. 팬데믹 하두. 그래서 제 교수로서 보는 어떤 원격 강의, 그렇죠. 온라인 강의, 인터넷 강의 미래가 어떠냐. 저는 인터넷 강의를 사실은 2000 그러니까 5년도, 6년도에서 아주 일찍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수업은 사실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성은 높죠.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시스템의 보강이 필요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유들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하는데 좀 늦은 측면이 있죠. 아직 또한 수업에만 급급한 현실입니다. 사실 대학에서는요. 물론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원격 수업도 그러니까 충분한 시술을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학부모들이 이 원격 수업이라도 원래 애초에 수업 시간만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렇죠 학부모의 어떤 피드백이 많더라고요. 그것 또한 저는 이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학생들 집에서 실시간 수업처럼 실시간에 또한 수업을 원격으로도 받았으면 좋겠죠. 또한 수업 자료들이 또 사회적으로 재활용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 원격 수업을 하면서 원래 인터넷 강의로 되어 있는 과목들은 인터넷 강의 전용 서버에 저장되고 계속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들었던 강의들은 개인이 그냥 저장을 하고 학교에서는 폐기하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재활용되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그 흐름들이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서열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서열화의 하나의 큰 그렇죠. 이유가 대학에서 만나는 또래 집단이 있잖아요. 이 또래 집단이 관계 자본으로 형성하죠. 그래서 내가 이 대학에 다니면 스카이 대학에 다니면 스카이 대학에서 만나는 나의 친구들, 나의 선배들, 후배가 일종의 관계 자본이 돼서 사회적 자본이 되는데요. 사이버 대학화가 돼버리면 이런 또래 집단의 사회화에 따른 관계 자본 형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대학 서열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학의 어떤 평준화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한 기고에서 코로나19로 시대착오적인 장벽의 시대가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통제하고 여행을 통제하고 그렇죠. 그래서 팬데믹이 세계화를 후퇴시킬까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이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 AC를 다시 패러프레이즈 했죠. 다시 표현해서 우리가 BC, ACC의 C는 Christ 그러니까 했는데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해서 BC, AC로 하는 용어가 코로나 강의마다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C자, 알파벳 C자가 들어가는 문명사의 변곡점을 찾아보니 사실은 한 주요한 변곡사가 많더라고요. 코로나 이외에도. 이렇게 냉전을 뜻하는 콜드워,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인 컴퓨터. 그렇죠? 가상화폐, 블록체인, 분산화, 크립토 커런시. 이외에도 뭐, 그렇죠. 우리가 컨퓨시어스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C를 등장하는, C라는 이니셜을 하는 문명사의 변곡점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코레아도 KOREA 전에 COREA로 코레아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그렇죠. 주목한 사실은 그래서 예전의 세계화가 개별적 존재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돼야지 정보를 듣죠. 고립되어 있으면 정보를 못 듣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파편화되고 고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데믹의 세계화를 후퇴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세계화를 뭡니까? 후퇴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한 세계화를 뭡니까? 촉진시키는 면이 또 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의 사실 비동시적인 것이 동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난은 늘 사회적 약자의 더 큰 상처로 이제 남고 있죠. 그래서 팬데믹 시대의 약한 고리는 방역의 어떤 사각지대 이전에 자본주의의 어떤 아킬레스 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게 지금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 복지. 같이 대담을 했던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김영하 교수님이 데이터 복지라는 단어를 박한우 교수가 오늘 처음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김영하 교수님은 사회복지 전공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복지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사회에서 우리가 데이터 하라는데 데이터 약자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데이터에서부터 누락된 사람들이죠. 노숙인들 있죠. 외국인들 있습니다. 노동자들. 그렇죠. 이번에도 마스크 할 때 보면 사회 취약계층들 쪽방에 사는 사람들 마스크 하나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데이터가 거의 되어 있지 않죠. 경제활동이 적고 데이터로서 가치가 적다는 이유에서 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항상 늦어지는 거죠. 또한 우리가 마이데이터가 하는 그런 정책이 마이데이터 정책이 이제 도입이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정보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정보들도 이제는 이제 거래가 되고 또한 유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의 데이터는 돈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화, 소위 데이터피케이션, 데이터여서 어떤 수집과 저장이 되겠지만 어떤 계층의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데이터피케이션, 데이터로서의 관리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복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복지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힘든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매일신문 2021년 1월 1일자 신년 특집 그렇죠? 위드 코로나 시대 지성으로부터 듣는다.
제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면으로 대답한 내용을 유튜브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이상 빅로컬 빅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